배송지 정보라는 게 그냥 주소만 있고 끝나지 않잖아요. 주소, 이름, 전화번호, 출입 방법도 있죠. 물리적으로 나쁜 일을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딱 봐도 주소가 나와요. 원룸촌이에요. 이름 여자분이에요. 전화번호 있어요. 가면 어떡할 건데?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성의 뉴스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성인 3명 중 2명의 정보가 노출되었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부와 쿠팡 측 발표에 의하면 약 3,370만 개의 계정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감안했을 때 실로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언론에서는 연일 역대급 유출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혹시 내 금융 정보까지 털린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단순히 털렸다라는 결과론을 넘어서 어떤 취약점이 있었고 무엇이 진짜 위험한지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팩트 기반으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화이트 해커 보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신동희 화이트 해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이라고 합니다. 보안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고 요즘에는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약 3,370만 개의 계정 정보가 노출됐다.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인구의 계정 정보가 노출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쿠팡의 활성 고객 수,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고객 수가 약 2,400만 명 수준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수치상으로 사실상 모든 고객이 영향권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숫자가 좀 크잖아요. 네. 3,370만.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거죠. 이 정도 데이터가 나갈 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근데 제가 굳이 네. 아쉽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많은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정말 모를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렇죠.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쿠팡의 활성 고객 수가 약 2,400만 명. 작은 숫자 아니죠. 그 2,400만 명이 쿠팡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막 써요. 그럼 그동안에 생성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와 로그 등등은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 많을 것 엄청 같은데요. 많겠죠. 그 와중에 5개월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빼간 걸 알아내기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정보가 빠져나간다고 해도 눈치를 채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가 되는 걸까요? 이게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고객분이 제보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협박 메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객 정보를 누군가 훔쳐가서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쿠팡 정보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쿠팡으로 문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따져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지금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 SKT 사건 때 겪었던 거는 실제로 외부에서 접속한 해킹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내부자가 정보를 빼가는 거였기 때문에 해킹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인증 세트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취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악용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그건 해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계정을 누가 가져갔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로그인은 성공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저라는 사람이 행동했던 패턴과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낼 거냐의 이슈로 빠져요, 사실은. 그래서 해킹이냐 아니냐? 접근 제어가 미흡하면 이걸 취약점으로 인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해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킹이냐라고만 놓고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해킹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보는 유출됐고 사실 이제부터는 해킹이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한 사실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방화벽이 뚫린 것보다는 내부자의 서버 관리자가 인증 및 권한 관리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점을 이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인증 체계에 문제가 있어야 인증에 취약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증에 취약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인증을 하려면 제가 키가 필요해요. 네. 저는 지금 쿠팡에 접근할 수 있는 키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키가 있는 사람이면 접근할 수 있죠.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증 체계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쿠팡의 직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퇴사를 했죠. 그럼 이 사람의 권한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의 권한이 명확하게 없어졌느냐? 물음표. 그러면 이거는 이 권한을 없애야 하는 관리적 절차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본인이 갖지 말아야 될 권한이었다고 가정해보죠.
인증 담당자를 하더라도 권한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져야 될 권한을 넘어서서 권한을 갖는 어떤 키를 가지고 갔어요. 그 권한을 승인받는 과정에 또 관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승인을 해줬거나 본인 스스로 셀프 승인을 했거나 그러면 대부분은 관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죠. 많은 보도가 이제 네. 역대급 규모하고 또 책임 공방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어떤 기술적 경로로 어떤 데이터가 나갔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부족했다. 그래서 일부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통째로 탈취된 것처럼 묘사되기도 했는데 이번처럼 특정 취약점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정 정보를 긁어간 것은 기술적 네. 구조하고 대응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쉽게 표현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통째로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높은 권한이 필요해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에 직접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다가 보여주는 어떠한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간 거예요. 이거를 마치 같은 걸로 놓고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네. 구별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 들어갔다고 치잖아요. 내가 요거만 보고 나올 건가? 아니죠. 더 보고 나오자. 계속 지켜보자.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문제만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DB에 접근해서 정보를 읽어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져가고 끝나죠. 상황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가져간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크롤링이라고 하잖아요. 공개된 게시판을 이렇게 긁어오는 크롤링하는 것과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여러 민감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가져가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번 사태를 근데 단순히 크롤링만 일어난 거다 아니면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이용해서 API 악용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상황으로 보는 게 맞는 접근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질문해준 와중에 정확한 용어가 나왔어요. API의 악용. 그게 정확해요. 근데 API를 악용을 하려면 API라는 곳에다가 나 이거 줘. 그럼 얘가 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면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까 3천만 개가 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1번부터 3천만 개까지 동시에 줘라고 하면 얘는 보나마나 죽을 거예요. API가 처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부터 100번까지 주세요. 101번부터 200번까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사람이 손으로 하려면 3천만 개를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코딩을 하죠. 그때 코딩을 하면서 사용하는 기법의 일환으로 크롤링이라는 걸 비유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I 악용을 하는데 크롤링의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 범죄 도구를 하나 썼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번 사태에서는 지난 6월경부터 시작됐는데 11월 중순까지 약 5개월간 탐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해내는 그 사이에 개발을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와 보안 검증 절차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한계로 봐야 될까요? 회사 안에 있는 사람과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의 신뢰도는 다르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공격은 민감하게 철저하게 반응해서 대응하려고 해요. 내부자는 직원으로 채용했고 보안 서약서도 썼고 하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외부에서 공격을 했는데 털렸다.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있는 거는 그러면 안 되지만 내부에서 잘 정리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치부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정리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는데 외부에서 때려가지고 가져가면 대응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는 철저하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내부는 조금 떨어지게 돼요. 내부 직원이 메일을 어디로 보냈다가 누구랑 대화했다. 모두 다 기록을 남겨서 감사하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직원의 개인 이제 어떤 사찰의 문제로 빚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기도 참 애매해요. 물론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검증 절차 내부에서 허용되지 말아야 될 어떤 접근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사실은 그런 내부자를 정말 타이트하게 통제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기는 해요. 네. 현재까지 발표로는 신용카드 번호라든지 결제 정보라든지 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도 유출이 안 됐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신뢰가 없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몇천 개 유출됐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뭐 3천만 개 넘게 일단 한번 번복이 있은 거죠. 빨리 수사하든 뭘 하든 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쿠팡에서도 이제 카드를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 카드는 거기서만 쓰는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드로 아마존에서 물건 구매가 2차례 약 15만 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봤을 때 결제 정보, 카드 정보도 뚫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상황으로는.
근데 저는 그 배경과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은 상황으로서는 사실 100%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경험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런 뉴스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이거 관련된 거 아니에요? 라고 뉴스 나와요. 사실 관련된 거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물론 이번에 정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려스러우시면 바꾸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쿠팡에 내가 카드를 등록하고 썼는데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대요. 안 바꾸실래요? 저는 바꿨습니다. 바꾸는 게 맞아요. 왜 안 바꿔요? 카드 재발급, 카드 비밀번호 바꾸고 돈 안 들어요, 생각보다. 재발급은 카드사가 돈을 내니까 사회적 비용은 들겠죠. 네. 그렇죠? 개인이 하는 노력은 별로 안 들어요. 바꾸셔야죠. 비밀번호 바꿔야죠. 바꾸는 게 맞아요. 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안 하도록 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나? 저희 네. 고객분들 저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고객분들 비밀번호 다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초기화할 테니 새로 설정하고 들어와 주십시오. 카드 번호 저희를 통해서 만들어진 카드 모두 재발급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등록된 카드 모두 다 지금부터 삭제 처리해 놓겠습니다. 불편하시지만 저희는 고객 보호를 위해서 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쿠팡이 말을 했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정보가 유출된 게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주문 정보도 유출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스미싱이라든지 피싱의 공격 패턴이라든지 또 사용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시나리오를 보통 만들어 보면 저는 좀 더 나쁜 게 생각나서 사실은 배송지 정보라는 게 그냥 주소만 있고 끝나지 않잖아요. 주소, 이름, 전화번호 출입 방법도 있죠. 요 네 개가 모였잖아요. 물리적으로 나쁜 일을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또 그렇군요. 딱 봐도 주소가 나와요. 원룸촌이에요. 이름 여자분이에요. 전화번호 있어요. 가면 어떡할 건데?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전 그게 너무 좀 질이 안 좋은 생각이긴 한데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피싱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거잖아요. 구매 정보라는 게 사람이 선호하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이거 구매했구나. 1년쯤 지나요. 올해도 이거 구매했을 거야. 그거 구매했을 거라고 하면서 너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 없더라. 정확한 출입 방법이나 너에게 연락할 연락처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좀 정확히 넣어줘라고 하면서 앱을 하나 보낸다던가 주소를 하나 보내요. 진짜 물건을 구매했는데 못 받은 상태예요. 정보 넣겠죠. 그러면 정보가 업데이트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앱도 설치되면 앱을 기반으로 해서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이 탈취가 되고요. 기타 등등 일이 일어나겠죠. 뒤에 내용 다 똑같아요. 앞에 시나리오를 얼마나 정교하게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정교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왜냐면 주문 정보가 같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과거에 대형 유출 사고들을 보면은 책임자 징계라든지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고 많았었어요. 외부 해킹이라든지 또는 내부자의 악용이라든지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지 조언을 해주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대표님들하고 보안 최고 담당자 CIS분 불러서 혼내고 직위 해지한다던가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분들이 떠나면 기존의 회사를 운영해왔던 히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이 될까요? 아니에요. 일단 할 일은 그분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지 모르더라도 그간의 히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그간의 시스템을 운영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돼요. 반드시. CISO 책임은 져야죠. 임원이면 책임은 지는 게 맞아요. 근데 해결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저희는 사고를 겪어야 뭔가 나아지는 거죠. 그렇죠. 같아요.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 거냐?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고가 안 났다라는 건 실체적 사고가 없는 게 아니라 사고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는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사고가 드러나면 그때 대응하면 이미 다 모든 건 끝나고 대응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기 전에 뭐라도 굉장히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응을 해야 돼요. 정말 뛰어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분들을 충분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해결하는 모습을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하게 딱 정리가 되고 발표를 해야 될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거는 쿠팡 입장에서 실제 정보가 뭐가 나갔던 안 나갔던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카드 비밀번호 바꾸세요. 아니면 뭐 하세요. 에 대한 디테일한 가이드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네. 단지 피싱 문자 올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건 대응이 아니에요. 그럼 맨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투자, 충분한 노력, 충분한 다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걸 좀 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이 자주 왜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약간 저만 드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의 모든 개인정보는 이제 점점 공공재가 돼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많은 기업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입장에서도 반드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명확하게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실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동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번 쿠팡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5개월 동안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몰랐다라는 사실은 편리함을 지탱을 하는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데요. 예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미리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또 전문가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과학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